한 주 동안 있었던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도 암호화폐 지금 가격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저희 본격적으로 내용 좀 시작해보죠.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이 3,840만 원, 또 이더리움은 23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인은 도지코인인데요. 28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였던 비트코인은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상승에 시동을 거는가 했는데 금방 주저앉으면서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한 4,200만 원대까지 올라섰다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3,80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가격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도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좀 눈여겨봤습니다. 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돌연사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을 최소 10억 달러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억만장자가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남긴 비트코인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비트코인의 그런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모두 공중에 뜬 코인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41살의 루마니아 출신 미르시아 포페스쿠라는 사람인데요. 네. 지난주에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수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파도에 떠밀려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아주 얼리 어답터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이듬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아까 네. 이 사람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한 1조 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좀 이 정도지 지금보다 가격이 2배였었던 지난 4월 달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자산 가치가 2조 원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세간의 관심이 사람이 생전에 비트코인 계좌에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키를 남겼느냐 여기에 쏠려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의 개인 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사람이 남긴 거액의 비트코인이 영원히 지갑에 잠겨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부자들, 이런 사람들 돌연사가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던 제럴드 코튼이 사망을 했는데요. 네. 이 비밀번호를 이 사람의 아내도 모르고 있었고 이후에 코인의 행방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황당한 사고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네. 이 영국의 한 남성이 2013년에 집을 청소하다가 비트코인이 7,500개 정도 들어있는 노트북 하드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버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별 신경을 안 썼겠지만 올해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가 2억 달러를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쓰레기 매립지를 파서 찾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을 지방 정부에 내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거절당했던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인커버라는 업체는요. 이런 식으로 보유자의 돌연사 아니면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한 400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허공에 붕 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소식을 들으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비밀번호나 키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하거나 은행이나 예금이나 주식은 그렇게가 가능하니까 그런 게 과연 비트코인도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일단 암호화폐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지갑의 어떤 방식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갑에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공개 키와 개인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은행에 비유를 하면 공개 키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계좌번호 같은 것이고 네. 이 개인 키는 비밀번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개인 키를 본인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숨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넘겨받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개인 키가 아주 숫자랑 알파벳이 굉장히 복잡하게 조합이 된 그 문자열인데요. 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송금은커녕 뭐 내역을 들여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상속 같은 거는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소유자들이 개인 키를 USB라든가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된 이런 물리적인 장치에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거래소를 이용하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여러 거래소들은 예를 들어 이런 유언장과 함께 소유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오면 지갑에 저장된 코인을 이전해주는 프로세스 같은 것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업체 중에는 유언장을 미리 남겨두면 암호화폐를 이전해주는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물론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결국 적극적인 관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문제가 이렇게 관리를 세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 체인얼리시스라는 곳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현존하는 비트코인이 지금 1,85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20% 정도는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출금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비밀번호를 까먹어도 신분증 들고 가면은 해결을 할 수 그렇죠. 있고 또 상속자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일괄적으로 도래하는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암호화폐는 이런 중간에서 소유자들을 연결해주는 중앙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서 뭐 사실 본인의 진짜 직업하고는 상관없긴 하지만 암호화폐에서 항상 자주 거론되는 두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위터 CEO인 잭 도시가 토론 배틀을 벌인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두 사람 모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 CEO이고 네. 또 코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머스크와 도시가 이번 달 21일입니다. 이때 개최되는 암호화폐 컨퍼런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머리 글자를 따서 더 비워드라는 행사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토론은 잭도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행사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머스크가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이 답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즉흥적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날지 뭐 직접 대면을 해서 만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크게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요? 네, 일단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화석 연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설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혁신 기업의 대표적인 경영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는 암호화폐 미래 그런 전망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잭도 씨는 아주 굳건하게 믿음을 보여온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약간 오락가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했다가 5월 달에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테슬라 전기차 결제하는 거를 중단을 선언을 했었고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지코인을 많이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띄우려고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는 것,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잭도 씨는 머스크를 겨냥해서 어떤 한 사람이 암호화폐를 바꾸거나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고요. 예. 이번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그 트위터 대화를 봐도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감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번 행사의 라인업이 상당히 화려해졌는데요. 이 두 사람 말고도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또 다른 비트코인 지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아크 자산운용의 CEO인 캐시우드도 이번 행사에 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재미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뭐 세계 각국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는 또 영국 이야기네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이 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내렸나 봐요. 네, 영국의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서 영국 지역 내 영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 당국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업무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와 별도로 소비자들에게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에 주의하라 이런 당부들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낸스가 작년 5월에 현지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영국에 진출해서 이 파운드나 유로화를 써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발표 때문에 신사업 부상이 약간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이낸스 때리기에 나선 상황인데요. 일단 일본 금융청이 바이낸스가 당국의 허가 없이 일본 안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또 미국이나 독일, 인도 등등에서도 각종 위법 행위가 의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각국의 어떤 규제나 단속이 아주 본격화가 되는데 집중적인 시범 케이스로 이런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타겟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금요일마다 이 시간 바로 앞에 이제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이랑 뭐 이 체납 관련 소식을 다룰 때 가상화폐에다가 재산을 은닉한다는 소식을 저희도 얼마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이유가 암호화폐가 뭐 조세 회피도 그렇고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들이 이렇게 좀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뭐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이러는 게 그렇게 엄청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게 거래소를 거치다 보면 기록이 다 남게 마련이고 네. 이거를 추적을 하는 당국의 노하우도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국내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추적해서 압류하는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부는 일단 공식 입장이 암호화폐를 뭐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2018년에 암호화폐는 몰수가 가능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나 수사 당국이 어떻게 직접 손을 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 3월 말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내린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움직임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 특검법이 시행된 첫날 그 수원지검에서 음란물 운영한 범죄자한테서 예전에 몰수해뒀던 비트코인을 민간 거래소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121억 원을 국고에 귀속시킨 사례가 시작이 됐고요. 네네. 또 국세청이 4월 달에는 국세 체납자의 코인을 강제 처분을 했고 또 아시듯이 서울시가 또 4월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지난달 말에는 경기도가 또 한 1만 명 정도가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뭐 광역, 기초, 지자체 할 것 없이 비슷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금 징수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체납자들이 코인 압류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수단이랄까요?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독하게 그렇게 버티던 체납자들이 세금 낼 테니까 코인 좀 돌려달라 이렇게 항복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압류가 이루어지면 체납자의 암호화폐가 지갑에 동결이 돼버리는데 이러면 시세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해도 손을 놓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들은 일단 세금을 내시라고 독려를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거래소에서 그냥 시가로 팔아치우겠다 이런 방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대로 세금 세납 징수의 새로운 기법으로 이제 코인 압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 최근 2달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코인 압류 도와달라고 보내온 공문이 6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갑자기 압류에 관심을 보이면서 직원들은 업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특근법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이제 금융회사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감시 또 보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코인이 재산 은닉 수준이 되게 어렵고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세금을 뭐 이렇게 슬쩍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게 어떤 과세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